부모님께서 은연중에 한 행동이 아이에게 성폭력의 씨앗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 뭐냐면 부모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좋으면 상대가 싫어도 해도 되는구나를 배워버렸다는 거야. 내가 2026년도 1월 1일부터 아침 일어나면 남편을 안기로 결정했어.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을 향해 안으로 가니 아주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왜 이래 하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꼭 껴안았잖아. 그랬더니 남편도 나를 꼭 껴안아 주더라고. 우리 둘이 함께 껴안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지한이가 들어와서 또 우리 둘을 다 껴안았어. 내가 지한이를 평소 때 많이 안고 남편도 아들을 많이 안는데 우리 둘의 스킨십이 참 많이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올해는 열심히 그대를 안아볼 생각이에요. 맞네요. 엄마 아빠가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 반갑게 안는 모습을 보면 지한이가 어떤 생각이 들까?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 그렇지. 지한이가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 그런데 오늘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스킨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며칠 전에 우리 선배님을 만났거든. 선배 유치원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 7살 여자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언니에게 언니 어떤 남자친구가 나의 소중이를 만졌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언니가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나의 선배님에게 밤 9시에 전화가 오신 거야. 참을 수 없어 남편. 딸 가진 아빠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나의 선배님께 전화가 오셔서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봐 달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야. 선배님이 다음날 아침에 가서 CCTV를 싹 다 돌리신 거야. 그랬더니 역시나 같은 반의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를 계속 쫓아다니는 거야. 뒤에서 안기도 하고 옆에서 뽀뽀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 손바닥으로 그 여자친구의 소중한 곳을 이렇게 만지는 장면이 CCTV에 찍힌 거야. 그런데 아버님이 걱정하셨던 것처럼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서 만지는 것은 아니었고 터치하는 정도의 장면이 목격이 된 거야. 여자아이 부모님이 원에 방문하셔서 모든 CCTV 과정을 지켜보셨고 이 남자아이와 격리되기를 희망하셨어. 우리 원에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 선배님께서 남자친구 부모님도 원으로 모시고 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부모님께서 유치원 퇴원을 결정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내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야. 그 여자친구에게 언니가 물었대. 선생님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 남자친구가 나를 정말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본인도 불쾌한 감정이 들었지만 나쁜 터치같이 느껴졌지만 불쾌했지만 선생님에게 말하면 이 친구가 야단을 들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런데 CCTV를 보니까 여자아이가 남자아이가 안으려고 할 때마다 하지 말라고 이렇게 밀어내는 장면이 몇 장면이 나왔어. 그래서 우리 선배님께서 친구가 싫다고 할 때는 하지 않는 거야. 멈추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셨대. 그랬더니 그 남자아이가 친구가 너무 예쁘고 좋아서 그랬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래서 친구가 너무 예쁘고 좋아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친구가 싫다고 밀어낼 때 멈춰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남자아이가 왜요? 우리 엄마 아빠도 내가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뽀뽀하고 엉덩이 만지고 소중한 곳 만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 남자아이의 부모님께 그대로 전해드렸대. 그랬더니 그 부모님이 우리 선배 앞에서 펑펑 우시더라는 거야. 왠지 알아? 왜? 외동아들이야.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엄마 아빠가 7살 된 아이를 양쪽에서 막 뽀뽀를 하신대. 그럼 아이가 하지 말라고 부모님을 밀어낸대. 그래도 너무 예뻐서 엄마 아빠가 늘 아이를 양쪽에서 뽀뽀를 하고 엉덩이를 이렇게 주물거리시고 엄마는 아직까지 그 아이의 소중한 곳을 만졌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는 거야. 그 부모님은 그 외동아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뻐서 한 행동이지. 그래서 그 모습을 그대로 이 남자아이가 배운 거야. 내가 이 여자아이가 너무 예쁘고 너무 좋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하시던 행동 그대로 그 여자친구에게 한 거야. 이 남자의 입장에서는 어때?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해. 사랑해서 이 행동하는 거야. 그리고 본인도 불쾌한 감정이 들지만 이건 사랑이라고 인식한 거야. 그래서 여자친구에게도 엄마 아빠에게서 받은 느낌 그대로 하고 있었던 거야. 우리 선배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부모님께서 은연중에 한 행동이 아이에게 성폭력의 씨앗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
뭐냐면 부모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좋으면 상대가 싫어도 해도 되는구나를 배워버렸다는 거야. 부모님 정말 많이 우셨고, 아, 배워야 되겠다고. 이제 이런 행동. 아이가 싫다고 했었을 때 이제 멈춰야겠다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 그리고 분리조치를 통해서 아이가 다른 원으로 전학을 갔다고 하시더라고. 내가 이야기를 듣는데 예전 내가 담임 교사 생활 때 겪었었던 일이 기억이 나는 거야. 어떤 6살 남자아이였는데 여자친구들이 이렇게 놀고 있으면 바깥 놀이터 교실 안 상관없이 엉덩이를 툭툭 치고 지나가는 거야. 남자애가? 남자아이가 같은 반 여자친구의 엉덩이를 정말 어떻게 치냐면 퉁퉁 이러고 치고 지나가. 그래서 여자친구들이 하지마 이렇게 하면 남자애가 어떻게 할게? 이렇게 해서 아니 내가 그 아이의 모습을 몇 번 관찰한 후에 아 이건 무조건 가정 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행동이겠구나 예측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 가정 내에서 상대 배우자의 엉덩이를 혹시 이렇게 터치하는 일이 있냐 여쭤봤더니 아빠가 엄마의 엉덩이를 그렇게 자주 때리신대. 엄마 설거지하고 있으면 엉덩이 톡톡 때리고 지나가시고 엄마가 청소하고 계시면 또 엉덩이를 톡톡 치고 그럴 때마다 엄마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지마 웃으면서 반응하시는 거야. 자, 그 모습을 본 남자애는 어떻게 생각할까? 엉덩이를 때린다는 건 상대방을 웃게 해줄 수 있는 일이야. 기분 좋게 해주는 일이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원에서 여자친구들의 엉덩이만 시각에 들어오면 그렇게 때리는 거야. 근데 그 남자아이에게는 친구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너를 웃게 해주고 싶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야. 내가 엄마 아빠에게 당장 그 행동을 멈추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자아이가 좀 짜증이 많은 여자아이긴 했어. 하지마! 그렇게 하지마! 친구들이 사소한 일에도 굉장히 반응을 좀 크게 하는 여자아이였어. 근데 그 여자친구는 화가 날 때마다 친구를 이렇게 꼬집는 거야. 손 2개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꼬집었어. 처음에는 친구들이 선생님 뭐 세영이가 꼬집었어요 할 때마다 꼬집으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도를 했겠지.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특정 부위를 계속 꼬집는 거야. 어디를? 젖꼭지를. 화가 날 때마다 남자 친구들 젖꼭지를 이렇게 비트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하지마 이렇게 하면서 비트는 거야. 그런데 이 친구들은 세영이가 나의 젖꼭지를 비틀었어요 라는 언어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으니 여기 아파요 하면서 나에게 오는 거야. 이것도 사실 모방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그래서 또 어머님과 통화를 했거든. 역시나 어머니께서 또 우셨어. 왜? 엄마가 화가 날 때마다 아빠 젖꼭지를 그렇게 비트신대. 하지 말라고 하고 비트시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화날 때마다 남편의 젖꼭지를 꼬집으셨는 거야. 그 모습을 또 누가 보고 있었다? 아이가 그대로 보고 있었다. 그래서 본인이 화났을 때는 어떻게 푼다? 상대방의 젖꼭지를 꼬집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대로 모방을 했네. 내가 유치원 현장의 교사로서 근무하면서 느꼈던 건 성적인 행위에 대한 모방은 부모님에게서 가장 많이 배운다는 거였어.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가르치거든. 상대가 싫다고 하면 멈추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친구의 소중한 부분을 상대 허락 없이 보는 건 안 돼. 우리가 이런 건 말로 다 가르칠 수 있어. 그래. 근데 가정 내에서 아이가 보고 배우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건 이 말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는 거야. 상대방 이성을 대할 때 아이들의 모든 기준이 부모가 되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아빠가 평소에 엄마와 자녀들을 때려. 그럼 이 아빠는 100점 중에서 몇 점 아빠일까? 뭐 다른 거는 다 제외하고도 누군가를 때린다는 행위만으로도 그 아빠는 10점 아니면 20점짜리 아빠일 거야. 빵점 아이가? 빵점일 수도 있지. 이 자녀들의 기준에서는 어떨까? 늘 20점짜리 부모님을 보고 자란 거야. 그랬다가 내 인생에 40점짜리 남자가 나타났네. 그 40점짜리 남자는 본인을 향해서 때리려는 신용만 하고 때리지는 않아. 본인 아빠는 신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때렸는데 내가 지금 사귀는 이성은 때리는 신용까지만 하지 실제로 때리진 않는다고. 자, 그렇다면 이 아이는 상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아빠보다 괜찮은 사람이지. 20점인 아빠보다 상대적으로 괜찮은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때리지는 않네?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40점짜리 남자를 만나버릴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런데 평소 때 부모님이
90점짜리의 행동을 모범으로 보이셔. 이 아이는 기본값을 얼마로 가져간다? 90점짜리 사람으로 가지고 간다. 그렇지. 그래서 기준값, 기본값이 90점이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미성에게서는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늘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친절해. 그렇다면 본인은 엄마의 기준값 밑에 있는 욕하는 여자에게서는 매력을 안 느끼는 거야. 아, 못 느끼지. 또 여자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떨까? 우리 아빠가 90점짜리 아빠야. 그렇다면 90점 밑에 있는 남자, 아씨 라고 말하는 남자에게서는 매력을 안 느끼는 거야. 무조건 기준점은 얼마다? 부모님이다. 그래서 부모님보다 더 괜찮은 이성을 만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그냥 짧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내 아이가 모두 지켜보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 스킨십이라고 하는 걸 장난처럼 너무 가볍게 치부해버리는 가정 속에 있는 아이들을 은연중에 행동의 기준이 어떻다? 저 정도는 성폭력이 아닐 수 있다. 저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인식해버리는 거야. 하지만 부모가 그 가치의 기준을 굉장히 견고하게 잘 자리 잡고 있다면 아이들은 그 밑에 급으로는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스킨십을 해야 돼? 스킨십을 왜 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좋아하는 감정을 주고받는 거야. 그래. 그래서 함께 서로 안는 거, 함께 서로 뽀뽀하는 거, 이 정도는 괜찮아. 근데 상대방이 하지 마 했었을 때 딱 멈추는 걸 보여줘야 돼. 미안해. 그럼 이 아이가 뭘 배울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오늘은 하지 마. 멈춰줘. 나 기분이 좋지 않아. 라고 말했을 때 상대 부모가 탁 멈추는 걸 보면서 멈춰야 되는 거구나. 상대가 싫다고 할 땐 멈춰야 되는 거구나. 이걸 배운다는 거야. 그럼 내가 지안이한테 막 뽀뽀하는데 지안이가 싫어하지 않으면 장난으로 받아들일 때는 괜찮은 거야? 그때는 괜찮지.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되는 남자아이에게 남편이 매일 자기 전에 뽀뽀하잖아. 그때 내가 지안이의 표정을 살피거든. 지안이가 정말 한방 웃음을 짓고 있어. 굉장히 안정적인 표정을 짓거든. 그러면 괜찮아. 그런데 어느 날 지안이가 이런 표정을 짓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때는 내가 남편에게 말해줄게. 그리고 남편도 그 찰나를 잘 해석해야 돼. 잘 찾아내야 된다고. 그때는 우리가 멈춰야 되는 게 맞아. 아빠 나 이제 중학생이야. 이제 뽀뽀 좀 그만해. 라고 말하면 남편이 아니야. 아직 아빠는 준비가 되지 않았어. 나는 더 뽀뽀할 거야. 라고 할 거야. 아니지, 멈춰야지. 그때는 멈춰야 된다는 거야. 그때는 우리의 뽀뽀가 별로 반갑지 않을 수도 있잖아. 모든 기준은 상대방의 기분이어야 된다. 우리 평소 때 좋았잖아. 하지만 그날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 멈춰야 된다는 걸 무엇을 통해서 가르쳐 줄 수 있다? 가정 내 부모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야. 잘 지키셔야 돼. 아이들이 다 보고 있어.